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1월 30일입니다. 이 국적과 관련돼서 좀 신문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그 과정도 쉽지가 않지만은 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 과거에 좀 문제가 있으면은 국적이 또 말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으로 10년 이상 또 20년 또 어떤 사람은 40년 가까이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 국적이 말소가 됐다. 그러면은 정말 날벼락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은 이 무국 국적, 국적이 없이 한국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국 국적을 앞으로 취득을 하고자 하거나 아니면은 또 한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한국의 국직법이라든가 이 출입국관리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그런 사례의 기사가 게재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오늘 날짜로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일본인이었다. 그래서 이 한국 국적이 지금 말소가 됐는데 이 한국 국적을 달라 이렇게 이 40대의 이 자녀가 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이 대법원에서는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라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인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출입국관리법하고 이 국적법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동포세계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새해가 이렇게 또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새로운 각오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릴 거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독, 신청,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또 후원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방송은 또 여러분들의 광고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을 여러모로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싶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그런 좋은 홍보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보내주시면은 후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세운병원 이렇게 광고를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세운병원 척추 관절 이 전문 병원입니다. 서울 금천구 이 독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광고를 보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고 찾아갔다 이렇게 하면은 더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친절을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네, 많은 내용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기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런 내용입니다. 알고 보니까 일본이었던 부호 한국 국적 달라 소송한 자녀 대법원서 패소를 했다 이런 기사의 내용인데요.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이 소송을 했다고 하는 이 자녀 벌써 1980년대에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40대가 넘은 거죠. 근데 1980년대 태어날 당시 아버지가 일본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 국적을 좀 부여받게 돼서 이렇게 한국 국적을 부여받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부모가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인 줄 알았더니 일본이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말소가 된 그런 상황. 그래서 이 법적 소송을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1980년대 한국에서 아버지 B씨, 한국인 어머니 C씨사에서 태어난 A씨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송한 자녀는 A씨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B씨 사례입니다. A씨는 어머니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국적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가 잘 알아둘 게 1997년도 12월 13일 이 국적법이 그때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북의 혈통주의 요거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이어야만이 그 태어난 자녀가 한국 국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 아니고 외국 국적이고 어머니가 한국 국적이다 그러면은 이 북의 혈통주의에 따라서 이 한국 국적, 한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자가 될 수가 없다. 네,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 아니냐. 이제는
이 남녀 이 구분 없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이든 어머니가 한국 국적이든 다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또 부모 중에 한쪽이 한국 국적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한국 국적을 부여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1997년도 12월 13일 이 국적법이 개정이 되면서 부계 혈통주의에서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1998년도 6월 14일부터 이 시행이 되죠. 그러나 이 문제가 됐던 이 소송한 자녀, 이거는 198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A씨가 태어났을 경우, 그러니까 2021년도입니다.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소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씨의 아버지, 이 B씨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죠. 1974년도에 일본 국적을 취득해서 이 한국 국적을 상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는 2021년도에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 고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B씨는 아버지를 말합니다. 일본은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었지만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한국인이었지만은 일본인과 결혼을 해서 한국 국적을 이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적으로 기화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한국 국적이 이제는 상실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가요, 아마 그 일본인 여성하고는 이제는 결별을 하고 다시 이 소송한 이 자녀, 친모가 되겠죠. 친모. 이 C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C씨는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이 자녀 A씨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뭐랄까요? 아버지도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태였지만은 호적상 아버지도 한국 국적자로 남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머니도 이미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이 자녀 이 C씨는 당연히 이 한국 국적을 부여받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2021년도 이 대구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에 의해서 이 A씨의 아버지는 1974년도에 이미 물론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지만은 일본인과 결혼해서 일본 국적으로 이렇게 기화를 했고, 그 이후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근데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것을 법원에다가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이렇게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호구부에는 그대로 호적이죠. 거기에는 한국 국적자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인 여성하고 C씨, 그러니까 우리 A씨의 이제 친모가 되겠죠. 다시 이제 재혼을 해서 결국은 1980년대 재혼을 해서 C를 좀 낳게 됐고, 그러니까 A씨는 낳자마자 부모가 다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국적을 좀 부여받게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 B씨는 한국하고 일본을 오가면서 생활을 했고요. 2016년부터 이 모녀와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 모녀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모녀라니까 이 A씨는 이 여성인 것 같습니다. 여성. 어쨌든 그 연락이 됐고, 그 아버지 B씨는 2019년도에 사망을 했다, 요 내용입니다. 한번 이 기사 내용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A씨는 이 아버지가 일본 국적자였다는 사실을 몰랐고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이 사실조차 몰랐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머니인 C씨도 남편의 이 국적 문제에 대해서 별 상관없이 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 뭐 한국인과 다름없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국적 문제에 큰 상관없이 좀 쭉 살아왔고, 이렇게 아이까지 낳았고 이 한국 국적자로 이렇게 올렸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1980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는 북의 혈통주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야만이 그 태어난 아이도 한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이 고시한 내용이 뭡니까?
그 당시에 1980년도 당시에는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미 일본 국적자였고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태였다.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태어난 A씨는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부여받은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부여받을 수 없는데 부여받게 됐다. 물론 어머니가 한국 태생의 한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참 황당한 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A씨가 결국은 2021년도 그러니까 1980년대에 출생했으니까 이 40대에 이르렀는데 40대면은 이미 뭐 결혼을 했으면은 뭐 자녀도 낳고 살 수 있는 완전한 이 성인인데 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교육을 받고 뭐 40년을 생활하는데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하면서 한국 국적으로 말소를 시켜버리니까 참 황당한 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A씨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국 국적을 달라. 법무부에 이제 따져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무부에 따져 물었는데 법무부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A씨가 이 법무부에 이 한국 국적을 다시 되돌려 달라 뭐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는 이 1998년도에 그러니까 국적법이 개정된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죠. 그러니까 부계 혈통주의에서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바뀌게 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는 특별 특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계 국적법 특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78년도서부터 1998년도 6월 14일 이 국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었을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그거를 한국 국적을 신청을 하게 되면 쉽게 이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이 모계 특례 국적 취득 제도라는 게 시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A씨 같은 경우는 2004년도 12월 31일 이 모계 특례 국적 취득 제도로 인해서 이전에 한국 국적을 신청을 했다고 하면은 완전히 이제 한국 국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뭐 이 당시에 A씨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아버지도 한국 국적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 필요성을 이제 못 느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국 국적을 신청하지 않고 2021년도에 되어서야 이제는 이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아버지가 일본 국적이었고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태이다 하면서 이 A씨의 국적을 말소시키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자 그때서야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인 줄만 알았지 일본 국적자였다는 것은 몰랐다. 그래서 이 모계 특례 국적 취득 요 제도에 따라서 이제는 한국 국적을 다시 되돌려달라 이렇게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법무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법원에서도 서울 행정법원에 했다고 하는데 행정법원에서도 1심, 2심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갔지만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A씨는 이 국적법을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그겁니다. 이미 이 모계 특례 국적 취득 제도는 1998년도 6월 14일 국적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래서 2004년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때 시행이 됐고 이미 그는 폐지된 조항이다.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적용이 될 수 없다 하면서 이 A씨의 요청을 그냥 받아들여 주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또 법원은 A씨가 몰랐다고 하지만은 이 B씨 아버지죠. 이 친모가 2016년도까지 계속 아버지가 일본하고 한국을 왕래하면서 가족하고 새로 연계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연계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본 국적자였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는 전제를 깔고
그래서 A씨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기각을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만큼 이 출입국관리법하고 이 국적법, 이 출입국관리법을 좀 위반한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국가를 허위 서류를 제출을 해서 한국 국적을 부여받게 된 거다. 이거는 이 시효가 없다는 겁니다. 시효가. 그러니까 어떤 범죄든지 어느 정도 특정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는다. 뭐 이런 시효가 적용이 되는데 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국적을 취득한 상황이라든가 어떤 이런 경우는 이런 시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했던 사람들 중에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들도 이 과거에 이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허위 서류를 제출을 했거나 A씨처럼 한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부여받게 됐거나 이런 게 뒤늦게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은 그게 시효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말소가 될 수가 있다. 이거고. 그래서 만약에 한국 국적이 말소가 돼서 A씨 같은 경우는 이미 아버지가 2019년도에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국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이미 40년 이상을 한국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또 일본 국적으로 기여한다는 것도 참 우습죠. 그렇게 하면 일본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일본 가서 과연 살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한국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한국 정부가 한국 국적을 다시 되살려주지 않는다고 할 경우, 결국은 국적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둬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제가 최근에 이런 또 고충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2012년경에 한국인과 이제는 국제 결혼을 해서 한국 국적으로 기여를 한 이 중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남편 사이에서 이제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 아이도 벌써 한 11살 이렇게 되어 가고 있고, 물론 아이도 한국 국적자이죠. 근데 이 여성이 최근에 한국 국적이 말소가 되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도움을 요청해서 이 전화를 준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 국적이 말소됐는가 이거 들어보니까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2000년대에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국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불법 체류까지 했고, 그리고 단속에 걸려서 이 강제 추방까지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강제 추방을 당했을 경우에 나는 실제 이 다른 사람 명의로 들어온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좀 정리하고 나갔으면은 상관없는데, 그거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나갔다가 또 다시 다른 이름, 이건 자기의 진짜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 명의로 이제 한국인과 국제 결혼을 해서 한국 국적으로 기여를 하고 아이까지 낳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고 한 12년 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왔던 것하고 또 이게 서로 상충이 돼서 결국 법무부가 허위 서류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 국적을 말소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또 영주 자격을 취득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면은 이 시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 저촉되게 있으면은 말소가 될 수가 있다. 이 점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심 대표 변실장 김영필이었습니다.